이렇게 100살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앞으로 살게 되는데 이 40, 50년을 대부분 실업자, 물론 60세가 되기 이전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치인 하나가 가정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경제를 살려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만 배불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세계에서 아주 꼴찌에서 몇 등째 갑니다. 이건 뭐냐? 경제를 살리긴 살렸는데 특권층들만 살리는 거예요. 실제 주식값 액면 발행가는 70조예요. 아니 70조의 주식 발행가가 900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국민 총생산을 120%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거품 그렇게 경제 성장을 몽땅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서민들은 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노예라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뒤쳐온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가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대문 시장 서울역에서 사는 노숙자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국립공원이나 설악산이나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유 재산을 놓으면 한 노인 한 사람의 재산이 300원이에요. 건국수당을 노인들에게 50만 원씩 주면 모든 가정이 화합이 돼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과 부부관계 다 화합이 됩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후보님 공약에 가정 살리기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주부로서 너무너무 지금 힘드는 그 주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살려주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경제를 살려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만 배불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세계에서 아주 꼴찌에서 몇 등째 갑니다. 이건 뭐냐? 경제를 살리긴 살렸는데 특권층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 경제의 이익은 특권층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주식값이 19,5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39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 35만 원을 넘었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19,000원 하던 주식값이 35만 원, 39만 원 오르락내리락.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경제지표가 GDP는 8천억 불인데 국민 총생산은 800조인데 그 사람들이 주식값으로 올라간 돈이 900조예요. 9천억 불이야, 9천억 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실제 주식값 액면 발행가는 70조예요. 아니 70조의 주식 발행가가 900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국민 총생산을 120%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거품 그렇게 경제 성장을 몽땅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서민들은 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노예라니까. 무슨 노예냐? 애들 사교육비, 학비, 그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완전 노예처럼 개미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체감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남을 위해서 좀 사람이 남을 도와야 그게 성공한 사람인데 남은 얼마라도 돈이 생기면 시부모도 모시고 싶고 참 조카들도 잘해주고 싶고 참 친척들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 병원비도 좀 갖다 주고 싶고 누구 참 결혼하는데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뒤쳐온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가정 살리기 10대 혁명 공약이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면서 눈물이 나느냐. 내가 밥을 못 먹느냐.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무슨 IQ 432 밥을 못 먹어서 남의 가정을 살리겠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나는 97년에 대통령 나갈 때 수백억의 돈을 써본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겪는 거. 한 여성이 남편이 실업자고 내려와서 보험회사 가서 그 죽을 여러 남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보험 하나 따겠다고 또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할 정도가 되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여성들. 네트워크 회사 가서 그나마 남편 퇴직금 다 없애고 그나마 자식들을 봐서 살아있는 거지 개인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여성들, 이렇게 짓밟히는 여성들, 이 지금 여성들은 6가지가 짓밟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교육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애 교육에 잘 매달리려고 하면 이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또 남편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남편은 빨리 안 들어온다고 또 난리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6가지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건강과 직장에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남성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또 건강 때문에 건강이냐 직장이냐 또 가정이냐 남편이냐 자식이냐 돈 경제냐 이런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치인 하나가 가정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가정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 공약은 반드시 하늘에서 실현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절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복지 예산 거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대문 시장 서울역에서 사는 노숙자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국립공원이나 설악산이나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유 재산을 놓으면은 한 노인 한 사람의 재산이 300억이에요. 아무리 거지라도 그 사람 재산은 300억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노인을 그냥 쫄쫄 굶게 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노인이 빈털털이라고 얕보는데 사실은 국가가 몽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건국수당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물론 재벌들은 안 주죠. 서민과 중산층 모든 사람에게 매월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됩니다.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 서로 모시려고 싸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의사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간호원들 얼마나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서로 노인 유치하겠다. 그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돼. 일요일 날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줘.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이렇게 노인들이 여름에는 설악산, 겨울에는 제주도, 실버타운 가고 싶은데 다 다녀. 또 자식들은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싸워. 왜?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니까. 이것은 실제 그 노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꼭 쓴다는 보장은 없어. 자식한테 줄지언정
우리가 노인들에게 건국수당을 준다 이러면은 손자가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어서 건국수당이 뭐야? 너가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당이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할머니가 만든 나라야 이 나라가. 그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받은 수당 건국수당이야. 야 너 이거 가지고 노트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는 건국수당, 할머니가 주는 건국수당을 받는 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손자한테 용돈 주면 됩니까? 이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누구 집 결혼한다는데 며느리가 3만 원만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속으로 그 3만 원이면 쌀이 얼마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가서 결혼식에 옛날에 신세진 사람한테 가서 주겠다는데 그걸 안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못 주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이웃 친척도 돌보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웃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한 자지 대통령 되는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했는데 세상에 남을 돕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이게 살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용돈도 제대로 줄 수가 없으니 이건 며느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며느리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 건국수당을 노인들에게 50만 원씩 주면은 모든 가정이 화합이 돼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과 부부관계 다 화합이 됩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사회가. 이렇게 100살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앞으로 살게 되는데 이 40, 50년을 대부분 실업자, 물론 60세가 되기 이전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국수당을 65세부터 주기 때문에 그 65세 미만은 뭘 해주느냐, 이거는 이제 또 건국수당 말고 또 내가 가정살리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산삼 뉴딜 정책,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실업자들이 모두 가서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짜리 산삼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국수당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못하는 것,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가가 80%를 노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녀들은 20% 정도만 부모한테 하면 되게끔 이래주면 모든 사람이 효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딸 자식, 자기 아들 자식 학비 하나 제대로 줄 처지가 못 되는 젊은이들이 수두를 한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고 맨날 아프다고 하면은 그게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노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